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사입니다. 오늘은 국가보안법이 과연 악법인가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고무된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최근에 앞다투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에는 이 국가보안법 제7조부터 폐지운동 국민연대라는 조직을 갖다가, 참 명칭도 깁니다. 조직해가지고 약 한 22개 단체 정도 되는데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했어요. 하면서 국가보안법은 위헌법이다. 따라서 폐지를 해야 되고, 적폐 중에 적폐법인 국가보안법, 특히 제7조부터 없애야 된다 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좀 과연 그러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 대남투쟁 소위 과제로서 내세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가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것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는 것하고 연방제 조국통일투쟁을 하자는 겁니다. 이 세 가지예요. 아시겠지만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것은 세계 최강의 소위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 주한미군이 바로 이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세계 최강의 주한미군이 또 전쟁이 발발하면 미 본토에서 날아오는 소위 69만 명의 중원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이 한반도에 주둔하고서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강력한 전쟁 억지력이자 소위 적화통일에 소위 방해물인 주한미군을 없애자는 겁니다. 철수 외치는 거죠. 그 두 번째 강조하는 게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왜? 이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바로 최저수호법입니다. 국가보안법만 없으면 마음 놓고 북한을 고문찬양하고 김일성, 김정은 만세를 부르고 연방제 통일 만세를 부르고 북한의 대남투쟁 과제를 국내에서 선동하겠는데 이 국가보안법이 규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뿐만 아니라 간첩활동도 못하고, 그러니까 소위 국가보안법을 없애가지고 마음 놓고 간첩질하고 사회주의운동해서 대한민국을 말아먹자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일을 하는데 자유민주 통일이 아니라 북한식 연방제 통일, 결국은 사회주의 통일을 하자는 거죠. 이걸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인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그동안 우리 종북 세력이 외쳐왔고, 이제는 현 정부가 이 국가보안법을 손을 대야 했는데 이제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국가보안법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외치자니 약간 부담스럽죠. 이게 체제수호법이다. 그래 보니까 국가보안법 중에 제일 강한 고리이자 약한 고리가 바로 제7조입니다. 이름하여 고무차량죄입니다. 이 국가보안법이 사건을 보게 되면 최근 10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건수를 보게 되면 바로 이 7조 고무차량죄가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 건수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조 고무차량죄를 쉽게 말하면 폐지해버리면 국가보안법은 이빨 빠진 호랑이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소위 초점을 맞춰서 먼저 국가보안법을 1차적으로 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7조를 없앤 다음에 겨우 이제 나중에 2단계 가면 국가보안법을 아주 전면적으로 폐지하려고 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조부터 없애자고 하는 이런 운동단체가 지금 생겨난 거죠. 자, 그러면은 저쪽에서 이 국가보안법을 없애자는 북한과 국내 이 종북 좌파 진영의 논리는 뭐냐? 국가보안법이
사상편의자를 억압해가지고 바로 반민주적인 악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통일을 제외하는 반통일 악법이다. 이런 논거를 들어가지고 반민주 악법이고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없애자라고 하는데, 특히 요즘 표현으로 적폐 중에 적폐 악법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쉽게 얘기합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2020년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있습니까? 지금 실제 국가보안법이 살아있어도 거의 무력한 상태고,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숫자가 아주 미미합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게야. 딱 세 부류 있습니다. 첫째, 간첩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간첩 활동하는 놈들은, 직파 간첩이나 또 국내 포섭 간첩들은, 고정 간첩들은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간첩 활동이 노출되면은 검거되니까 불편하죠, 국가보안법이. 첫째는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불편한 사람은 누구냐? 간첩입니다. 간첩. 북한 간첩. 두 번째는 뭐냐? 우리 국내에서 북한의 대남혁명조선에 동조해가지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는, 또 대응하는 이른바요 종북한 세력. 바로 이 종북 세력들 불편하죠. 왜? 북한식으로 사회혁명 해야 되는데 이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고무찬양하면 규제를 하니까 이 국가보안법이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사회주혁명 세력들. 국제공산주의 세력하고 연대해서 사회주의를 하려는 세력들도 국가보안법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일상 국민들은 전혀 국가보안법 때문에 자기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이 거의 무력화된 현 정권 하에서 뭔 문제가 됩니까? 북한을 고무찬양해도 현재 지금 뭐 백주 대낮에 사례를 들어보죠. 세종관 앞에서 북한 김정은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찬양하면서 김정은을 환영한다고 하고 김정은을 받들어 모시겠다는 이런 단체들이 활동하는데도 지금 규제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면 지금 그들 단체를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검거해서 사법 처리해야 되는데 하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안 대공수사기관들이 지금 직무를 유기하는 거죠. 직무를. 법이 있는데 법을 위반한 사범들을 놓고 지금 그대로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때문에 누가 불편합니까? 굳이 7조 없애자고 나서는 사람들, 국가보안법 없애는 사람들의 그 의도가 뭔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국가보안법은 자임의 체제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형법에 내란 외환의 죄가 있고 간첩죄가 있는데 형법으로 하면 될 것이지 왜 국가보안법이라는 특별법으로 하느냐? 이유가 있죠. 형법상 간첩죄는 북한 간첩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형법 98조에 있는 간첩죄는. 왜? 헌법상 북한은 적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영토 일부분인데 북한이 장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예요. 적국과 적국을 위해서 간첩 활동할 때 처벌하는 거예요. 그럼 북한 간첩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국가보안법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니까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공중에서 낙하를 할 때 주 낙하산이 있죠. 그런데 이 주 낙하산이 작동이 안 됐을 때는 바로 항상 이 낙하산에는 보조 낙하산, 예비 낙하산이 있습니다. 이걸 터뜨려 가지고 목숨을 구하는 겁니다. 바로 자임의 취재 때 형법으로 안 되는, 처벌하기 어려운 이 국가안보 유해사범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바로 예비 낙하산, 보조 낙하산인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조 낙하산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낙하산이 있는데 그럼 낙하산 잘못 작동 안 되면 다 죽으란 말입니까? 자임의 취재가 다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특별법, 안보특별법은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소위 국토안보법이라든지 애국법이라든지
공산주의 활동 규제법이라든지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 연방 형법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보특별법이 있어요. 일본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헌법보호법도 있고 사회단체 규제법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이런 법들. 유독 우리를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각 언론이 외신을 받아가지고 홍콩에서 중국 정부가 홍콩의 민주주의를 발달하기 위해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 정확한 그 한문을 보면요. 국가안전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이 그냥 홍콩의 국가안전법 뭐 이렇게 보도를 하면 될 걸 갖다가 홍콩의 국가보안법에서 마치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법처럼 해가지고 홍콩의 국가안전법하고 지금 우리의 국가보안법을 대비시키려서 이렇게 국가보안법이 나쁜 거니까 폐지된다는 여론을 몰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조선일보부터 제대로 좀 보도하세요. 홍콩의 국가안전법이라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과 홍콩의 국가안전법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그냥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법으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즉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제가 체계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존속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저쪽에서 주장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논의를 제가 낱낱이 반박한 국가보안법 신문십답이란 이런 그 글이 이미 월간조선이라는데 제 글이 실려 있어요. 여러분 국가보안법 신문십답 이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은 자세하게 저쪽의 논거와의 허구성과 제가 이 존속의 정당성을 밝힌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기회 있으면은 유동열의 안보전선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법입니다. 수호하자는 법이다. 그리고 정말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서 폐지를 원하고 싶으면은 대한민국에서 외치지 말고 국가보안법이 왜 생겼습니까? 북한 공산당국이 대한민국을 적하려 하니까 이를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자, 국가보안법이 언제 생겼느냐? 1948년에 생겼습니다. 12월 달에. 법률 10호입니다. 이 신생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생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데 북한이 대구 10월 폭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순 주둔군 반란 사건 등 우리 내부에 소위 그 혁명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폭동들이 나타나니까 형법이 생기기 전에 먼저 법률 10호로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그나마 이 체제를 유지해 온 겁니다. 바로 국가보안법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가 유지가 됐고 그리고 북한의 간단없는 대남 간첩 공격을 막아가지고 현재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겁니다. 이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국가보안법은 반민주학법이 아닙니다. 자유민주를 지키자는 법이고 반통일학법이 아니에요. 뭐냐? 반적화통일법입니다. 적화통일을 막자는 법이지 자유민주 통일을 갖다가 막자는 법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지금의 이 사태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확고한 자신감과 신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